단 3초의 반응으로 당신의 삶의 철학 전체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 사회적 가면도 역할도 조심스러운 자기 편집도 없이 그 순간 진짜 나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반응 속에 당신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외부에서 만나게 되며 그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오늘 당신에게 드릴 테스트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그 깊이는 당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비가 내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리십니까? 피할 곳을 찾습니까? 가만히 섭니까? 아니면 춤을 춥니까? 간단하게 들리죠.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아주 작은 행동 속에서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작고 짧은 선택이 바로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심리 테스트라기보다는 거울입니다. 이건 라벨을 붙이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을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반응 유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칼 융의 원형 아케타입,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4가지 전략, 전사, 전략가, 철학자, 그리고 연금술사, 각 유형은 삶의 방식을, 내면의 방어 방식과 의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유형 중 어느 것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당신 안에 존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전략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들어가기 전 아주 작지만 상징적인 의식을 제안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속 어딘가를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고개를 들고 걸음을 재촉하며 폭풍 속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는 물러남도 기다림도 숨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존재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는 전사입니다. 이 원형의 전략은 극복입니다. 장애물을 보면 부수거나 뛰어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저항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융의 이 말이 그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Я не то, что со мной случилось. Я то, чем я решил стать.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결정한 존재다. 전사의 미덕은 명확합니다. 훈련, 집중, 용기. 삶의 무게를 짊어진 근육질의 영혼처럼 그는 매일 다시 일어섭니다. 쓰러져도 일어섭니다. 그에게 살아남는 것은 선택이며 포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힘은 그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사의 그림자는 경직과 자기 회피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약함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 또한 도피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갑옷이 무거워질수록 영혼은 지치고 눈 속의 불꽃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전사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것,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서보는 것, 그리고 결국 깨닫는 것. 진정한 용기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비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비 속을 달리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그저 바라보는 것이 편합니까? 이 작은 테스트는 당신 안의 전사 측면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디에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전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갑옷을 입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첫 반응은 달리거나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곧바로 지붕을 찾습니다. 비를 피할 곳, 잠시 기다릴 곳.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모든 폭풍은 언젠가 잦아든다는 것을. 이들이 바로 전략가입니다. 이 원형의 전략은 회피, 혹은 더 정확히는 기다림입니다. 싸우기보다 분석하고 관찰하고 인내합니다. 융의 이 말이 그들의 정신을 잘 나타냅니다. То, чему ты сопротивляешься, остается. 네가 저항하는 것은 그대로 남는다. 전략가는 모든 전쟁을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 가장 현명한 수는 물러나거나 기다리거나 폭풍이 지나가길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의 미덕은 감정지능, 인내, 예견입니다. 인생의 혼란 속에서 그는 마치 체스 선수처럼 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두려움, 과도한 계산, 미뤄진 삶.
피난처는 안전을 주지만 동시에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피는 기회까지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두려움을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략가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나올지 아는 것, 계산과 용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위험을 배우는 것. 왜냐하면 아무리 정밀한 분석이라도 실제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진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비를 피하면서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폭풍이 그치길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두려움이 어떤 사람들에게 비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도 피해야 할 신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부름입니다. 멈추고 느끼고 존재 자체와 접촉하라는 초대.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입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질 때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멈춥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눈을 감고 느낍니다. 그들의 전략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닌 수용받기입니다. 철학자는 삶과 싸우지 않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융의 말이 이 순간에 울려 퍼집니다. Самое захватывающее приключение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глубь себя. 가장 흥미로운 모험은 자기 안으로의 여행이다. 철학자의 미덕은 부드럽지만 깊습니다. 현재에 대한 감각, 평온함, 공감. 그들에게 세상은 싸워야 할 곳이 아니라 관찰하고 느끼고 내면화해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길 또한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무관심, 무기력 또는 운명론적 체념이 됩니다. 세상이란 원래 이런 거야라며 멈춰 서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의 가장 큰 시험은 이것입니다. 비활동과 깨어있는 수용 사이를 구별하는 것.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살되 필요한 순간에는 행동하는 것.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비를 느끼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망치는 데 지쳐서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철학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생에 지친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든 기억하십시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편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가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숨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춤을 춥니다. 그들에게 비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숨겨진 아름다움, 웃음, 창조의 불꽃을 봅니다. 이들이 바로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의 전략은 단순한 수용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며 도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 즉 전환입니다. 고통을 예술로, 불확실함을 가능성으로, 눈물을 통찰로 바꾸는 것. 그들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새로운 의미로 빚어냅니다. 연금술사는 표면적인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기쁨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상실을 통과한 통증을 껴안은 깊은 내면의 조화를 이룬 기쁨입니다. 윤기 말한 초월 기능, transcendent function. 내면의 모순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그 의식 상태, 바로 그것이 연금술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연금술사의 미덕은 빛납니다. 창의성, 유연성, 희망.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유혹도 강합니다. 이 길의 그림자는 고통, 부정, 비현실적 낙관, 허상의 가벼움입니다. 기쁨이 진실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는 꿈일 뿐입니다. 연금술사의 진정한 시험은 이것입니다. 언제 춤추고 언제 배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웃음 뒤에 깊이를 잃지 않는 것, 창조 속에서도 현실을 껴안는 것.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예술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웃음 뒤에 숨겨진 두려움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연금술사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막 빛과 어둠을 하나로 보는 법을 배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모습이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변형은 도망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빛 속에서 춤추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배를 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어디에서 자신을 보았습니까? 폭풍 속으로 걸어간 전사? 비를 피하기 위해 지붕을 찾은 전략가? 그 자리에 멈추어 비를 느낀 철학자? 아니면 그 순간을 춤으로 바꾼 연금술사? 이 네 가지 반응,
극복, 회피, 수용, 변형. 사실은 네 가지 서로 다른 존재 전략입니다.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종종 평생을 단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면의 다른 목소리를 들을 용기를 얻기 전까지는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다양한 면모를 통합할 때 진정한 전체가 됩니다. 자신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단지 나는 누구인가를 넘어서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비테스트는 진단이 아닙니다. 라벨을 붙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3초간의 반응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비춰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영원히 고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내면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며 작은 울림이라도 느꼈다면 이 영상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원형이 가장 익숙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고 내면을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것은 단지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 성장에 보내는 작고 상징적인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은